숨길 수 있는 건 이제 없어.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순간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조경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 남쪽에 있는 작은 아파트 단지는 겨울 햇빛이 비스듬히 깔리며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하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포근한 라디오 소리는 세월 속에 익숙해진 풍경처럼 자연스럽게 그곳을 감싸고 있었어요. 은희는 손에 머그잔을 들고 창문 앞에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타국과 서울을 오가며 바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묘하게 마음이 공허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에도 어김없이 차분한 움직임을 유지했어요. 그것은 긴 세월 동안 스스로를 단단하게 지켜내기 위해 만들어온 생활 습관이기도 했습니다. 은희는 아침 뉴스를 틀어놓고 식탁에 앉아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없는 평온한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계속 맴돌았어요. 어제 저녁부터 이유 없이 잠이 잘 오지 않았고 오래된 기억들이 스산한 기운처럼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살던 강원도의 집, 나뭇가지 사이로 들어오던 햇빛, 그리고 그 뒤에 놓여있던 불편한 기억들. 그녀는 그 기억을 일부러 밀어내며 다시 이메일 목록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스마트폰 알림음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은희는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다가 순간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하면서도 오랫동안 잊고 지낸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속 관련 연락 법무법인. 그 단어는 마치 깊은 바다 밑에서 떠오른 오래된 잔해처럼 묵직하게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은희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알림을 눌렀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단순한 안내였지만 그녀의 과거 삶을 통째로 흔들기엔 충분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분 여사의 상속 관련하여 직계 상속인으로 확인되셨습니다. 은희는 손끝이 약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많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오래도록 풀리지 않은 매듭 같은 마음도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고 의자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의 시간이 서서히 문을 열고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듯 했어요. 어릴 적 은희는 아버지의 작은 가게를 돕던 순한 장녀였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늘 바쁘고 말수가 적었지만 은희에게만큼은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척들은 집안의 기둥은 남자라며 어린 남동생 준태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기 시작했고 그 분위기 속에서 은희는 천천히 밀려났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집에서 떠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날의 차가운 공기와 억울했던 감정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문득 발코니 밖에서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은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 묶여있던 감정을 살짝 흔들어 놓았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한숨을 내쉬며 창문 너머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잠시 뒤 다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상속인 집합 통보. 유족 대표 김준태. 은희는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반가움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 묻어두었던 상처를 다시 마주하려는 단단한 결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돌아갈 때가 됐구나. 은희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준비해온 단단한 각오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떠나야 했고 마침내 잊힌 시간들의 문을 직접 열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50년 동안 닫혀있던 진실과 마주할 커다란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은희는 아침 햇빛이 조금씩 기울어가는 오후 무렵 작은 여행용 가방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여러 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의 상속 소식은 갑작스러웠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멈춘 듯 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는 신호였고 그 신호는 그녀의 심장 깊숙한 곳을 오래 잊고 지냈던 떨림으로 흔들어 놓았어요. 가방을 다 닫고 난 뒤에도 은희는 한동안 거실 중앙에 멈춰서서 조용히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 속에는 따스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짙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외면과 배척의 시간이 스며 있었죠. 문득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은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이웃인 장 여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은희 씨, 아침부터 얼굴이 좀 안 좋더라고요. 어디 멀리 가시나 봐요? 은희는 순간 잠시 고민하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향 쪽에 일이 생겼어요. 장 여사는 눈을 조금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그 표정 속에는 걱정과 궁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요즘 고향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은희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조용해진 집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남아있는 소소한 물건들이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들, 외국 클라이언트들과의 사진, 그리고 구석에 조용히 놓인 어린 시절 사진. 그 사진 속 은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지금의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은희는 조용히 그 사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짐을 챙겨 나서기 전 은희는 마지막으로 상속 관련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메일 하단에는 상속인 집합 일정과 장소가 적혀 있었고 그곳에는 가족 대표 김준태라는 이름이 길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은희는 눈을 아주 천천히 감으며 오래된 상처가 가볍게 다시 스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태, 어릴 적 누구보다 따르던 남동생. 하지만 그 아이가 집안 어른들의 편에 서서 자신을 밀어내던 마지막 순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뜨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심의 풍경은 바쁘고 화려했지만 은희의 마음은 묵직한 파동처럼 고요했습니다. 신호 대기 중 잠깐 멈춘 차 안에서 라디오에서 80년대 가요가 흘러나왔고 그 멜로디는 오래전 강원도의 산골에서 흘러나오던 라디오 소리를 떠오르게 했어요. 그때의 은희는 아직 미래를 꿈꾸던 소녀였고 아버지의 가게를 도우며 열심히 살아가면 언젠가 가족들이 모두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아버지가 떠난 순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복잡한 사람들의 움직임과 안내 방송이 뒤섞여 특유의 어수선함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표를 발권하고
강원도행 KTX 플랫폼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플랫폼 바람은 겨울 특유의 냄새를 실어와 은희의 머릿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 냄새는 어린 시절 겨울 아침마다 어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붙일 때 나던 그리움과 아픔이 섞인 향이었습니다. 기차가 도착하며 문이 열리자 은희는 한 번 더 숨을 다잡고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기차 내부의 따뜻한 온도와 부드러운 진동은 잠시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었어요. 하지만 창문 밖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갈수록 은희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과 감정들이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결심이 다시 힘을 얻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도망가지 않겠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오랫동안 묶여있던 과거를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는 두려움이 아니라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단단한 의지였습니다. 기차가 강원도의 산맥으로 가까워질수록 은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멈춰있던 시간이 천천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의 산 능선이 천천히 내려앉는 늦은 오후, 은희가 탄 기차는 조용히 역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역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역사 앞에 늘어서 있던 포장마차는 이미 저녁 장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어요. 은희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플랫폼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 속에는 어릴 적 늘 맡던 장작 냄새와 비슷한 향이 섞여 있었고 그 향은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묻어둔 기억을 천천히 밀어 올렸습니다. 역사 밖으로 나오자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검은 차량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색깔만으로도 마음이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장례식장 입구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하지만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50년 만에 돌아온 장녀의 모습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부는 은근히 그녀를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일부는 아련한 표정으로 그녀를 알아보는 듯했죠. 그 속에서 은희는 차분하게 손을 모으고 제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단 앞에는 어머니의 영정이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흰 국화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고 묵례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은 오랜 세월 감춰두었던 감정이 다시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였죠. 잠시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을 때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숨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말수 적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어떤 마음을 남겼을지 그 답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은희가 천천히 일어섰을 때 제단 옆에 서 있던 남동생 준태가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람과 불편함, 경계심이 모두 뒤섞여 있었어요. 준태는 형식적인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누나 왔어요. 그 목소리는 얇게 떨리고 있었고 은희는 그 떨림 속에서 동생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준태의 아내는 그 둘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은 두 사람 사이의 기류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 조용히 뒤를 돌았습니다. 장례식장 특유의 향 냄새가 은희의 코끝을 스치며 그녀의 마음속 기억을 더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준태는 억지로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지만 은희는 그의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가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이 돌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했어요.
은희는 빈소 구석에서 잠시 자리를 잡고 사람들의 흐름을 관찰했습니다. 동네 유지들은 준태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준태는 그 속에서 크게 웃는 척하며 체면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묘하게 급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희는 그 찰나의 표정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준태는 두려워하고 있다. 그 두려움은 단순히 자신의 귀국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숨겨온 무언가가 그녀의 존재로 인해 곧 드러날 수 있다는 공포, 그것이 준태의 눈길 깊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뒤편에서 들리지 않게 속삭이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모여 그녀를 향해 시선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저게 그 누나라며? 갑자기 나타나서 뭐 하려고? 이번 상속 때문에 온 거 아니겠어? 은희는 그 소리를 외면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시선과 말들은 50년 전 자신이 받았던 차가운 눈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잠시 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자 은희는 준태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상속회의 따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 그 말에 준태는 잠시 표정을 잃었고 은희는 그 모습에서 동생의 불안이 한층 더 깊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태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이야기하죠. 은희는 그 대답을 들으며 마침내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돌아온 순간부터 알아차렸습니다. 이곳 공기 전체가 이미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요. 장례식장을 나서는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느림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멈춰 있던 과거는 이제 다시 돌기 시작했고 그 회전은 곧 은희와 준태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파동이 될 예정이었죠.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오전 산 아래 작은 읍내는 겨울 햇빛이 옅게 깔리며 고요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과 달리 은희의 마음은 이미 복잡한 물결로 요동치고 있었죠. 그녀는 고향 근처의 낡은 로펌 사무실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지역에서 상속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다룬다는 평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실 문 위에 걸린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며 금속성을 띤 음색을 냈어요. 그 작은 소리마저 은희의 신경을 미세하게 건드렸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젊은 변호사 조경민이 반갑게 일어나 맞았습니다. 김은희님 맞으시죠? 어제 통화드렸던 상속 절차 관련해서 준비해둔 자료가 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안내를 따라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문서철과 최근 정리된 전산 파일들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고 문서들 일부는 모서리가 낡고 바랜 상태였어요. 그 문서의 질감만으로도 오래전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보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어머니께서 남기신 상속 문서입니다. 일부 문서는 오래되어 훼손이 있지만 그래도 법적 효력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문서를 펼쳐 은희에게 보여주었고 거기엔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여러 가지 조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희는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 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희 목보장. 작게 적힌 단어 하나가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먼 세월 너머에서 마지막 목소리를 건네는 듯했죠. 하지만 변호사는 이어지는 문서를 건네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문서에서 상속 지분 변경이 있었는데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그는 표시된 날짜 부분을 가리켰고 은희는 그곳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표기된 연도와 도장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도장의 잉크 번짐, 날짜가 찍힌 각도, 모든 것이 어딘가 끼워 맞춘 듯 부조리한 느낌을 풍기고 있었어요. 이 문서는 준태 씨 측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다시 출력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본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신중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은희는 잠시 말없이 문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장을 누가 찍었죠? 변호사는 약간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태 씨가 제출할 때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은희의 호흡이 아주 느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밖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느껴왔던 불편한 예감이 더 뜨겁게 고개를 들고 있었죠. 그 예감은 장례식장에서 준태가 보였던 억지 미소와 떨리는 손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파일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 기업 지분 변동 내역입니다. 며칠 전 갑자기 몇 가지 중요한 재산이 처분된 흔적이 보입니다. 모니터 화면엔 긴급 매각, 계약자 비공개 같은 문구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은희는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준태가 벌써 움직였다는 거군요. 그녀의 눈빛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오래 기다린 복귀였지만 그 복귀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명백한 진실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감춰지고 뒤틀린 집안의 역사가 서서히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죠. 변호사는 신중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조작 흔적이 매우 강해서 정식 조사에 들어가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경민 변호사님, 정식 절차로 가죠. 누가 뭘 숨기고 있는지 이제는 정확히 알아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그 단단함은 오랜 시간 눌러왔던 아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서서히 긴장으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긴장은 준태가 감추려 했던 비밀이 이제 곧 완전히 드러날 것이라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은희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살짝 흔들며 작게 딱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균열이 또 하나 억지로 벌어지는 듯한 기척이었죠. 이제 시작이네. 은희는 홀로 중얼거리며 조용히 로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과거를 바로잡는 첫 발걸음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은희가 로펌을 나와 고향 마을로 향했을 때 겨울 햇빛은 서서히 뉘어가며 산맥 그림자를 길게 느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길가의 풍경은 50년 전과 크게 달라졌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공기만큼은 여전히 낯익고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동네 어귀에 들어서자 오래된 돌담과 낡은 가옥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한복판에 위치한 본가는 오랜 세월을 버텨낸 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기둥은 세월의 흔적으로 어두워졌지만 그 집은 여전히 그녀의 어린 시절과 깊은 상처를 품고 있는 장소였죠. 은희는 대문을 밀며 천천히 집 앞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대문은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듯 삐걱거리며 낯선 소리를 냈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고 그 위에 놓인 발자국은
오직 한 사람의 것만 보였습니다. 바로 준태의 흔적이었죠. 은희는 천천히 마루로 발걸음을 옮기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기억 속 따뜻한 풍경과는 거리가 먼 정적과 무거운 공기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가 닿는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벽면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그중 몇 장은 액자가 기울어져 있거나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사진들을 살폈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준태, 그리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는 자신의 모습. 그 사진은 과거의 그녀가 얼마나 순수했는지, 그리고 그 순수가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졌던 시절을 다시 떠올리게 했지요. 그때 방 한쪽에서 무언가 탁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희는 놀라 손을 멈추고 천천히 소리가 난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은 오래된 열쇠 하나였습니다. 그 열쇠는 시간이 오래 지나 녹이 슬어 있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 열쇠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락방. 어린 시절 아무도 가지 않던 그 다락방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은희는 숨을 삼키며 계단을 조심스레 올라갔습니다. 다락문은 무겁고 차가웠고 열쇠를 넣자마자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다락방, 그 안에는 오래된 박스들과 묶음 자료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 먼지로 덮인 낡은 나무 상자가 은희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 상자는 이상하게 깔끔하게 정리된 주변과 달리 서두르듯 감춰놓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장부와 편지, 그리고 문서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어요. 장부를 꺼내 펼쳐보자. 그 안에는 수십 년간의 재산 이동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씨체는 그녀가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줄의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모,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문장 하나로 은희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살아생전 남긴 유일한 진실의 목소리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장부 속에서 접힌 한 장을 꺼내는 순간 은희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문서에는 준태가 어머니의 도장을 몰래 사용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날짜, 금액, 계좌, 서명. 모든 것이 너무도 치밀하게, 너무도 오래도록 감춰져 있었습니다. 은희는 장부를 손에 쥔 채 천천히 마루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가슴 속에서는 그동안 묻혀있던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일렁였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마루 위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이 오기 직전의 정적처럼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숨길 수 있는 건 이제 없어.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순간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조경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경민은 전화를 받고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은희님? 은희는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찾았어요. 내일 바로 행동합시다. 마당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서걱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50년 동안 감춰진 집안의 거짓이 드디어 들키는 순간을 경고하는 울림처럼 들렸습니다. 은희는 장부를 단단히 쥐고 천천히 본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겨울의 찬 바람은 이제 곧 시작될 커다란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겨울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져 있었고 하늘은 눈이 올 듯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은희는 손에 장부가 든 서류 가방을 꽉 쥐고 기업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50년 전 어린 소녀였던 자신이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공간, 이제는 그녀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마주해야 하는 전쟁터와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고층 빌딩의 유리창은 잿빛 하늘을 반짝이며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은희는 지난 세월의 모든 상처가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은희에게 시선을 스치듯 보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친 장녀의 귀환 소식은 벌써 기업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몇몇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서로의 표정을 살폈고 일부는 불안하게 손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회사에서 김준태라는 이름은 절대적 권력이었기에 그의 누나가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분위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은희는 단단한 표정으로 회의실이 있는 1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회의실 앞에서 누군가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태의 측근으로 알려진 재무팀장,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바지 주머니 속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은희를 보자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은희는 내부가 이미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준태는 테이블 끝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등에 비친 혈관은 심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예민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의 앞에는 몇몇 임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은희가 들어오는 순간 자세를 고추세우며 미묘한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왔어요, 누나. 준태는 억지로 살짝 웃으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은희는 차분히 자리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을게. 난 어제 중요한 걸 찾았어. 그 말과 함께 은희는 장부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장부가 테이블에 닿는 순간 회의실 내부의 공기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퍼졌습니다. 임원들은 본능적으로 장부를 바라보았고 준태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죠. 은희는 장부를 열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단 한 문장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은희 몫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임원들은 고개를 들고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은 절대적이었고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은희는 이어서 두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 문서는 장부 사이에 끼워져 있던 도장 위조 정황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계좌번호, 날짜, 금액, 그리고 결정적으로 준태가 쓴 필체로 긴급 처리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죠. 그 순간 준태는 더 이상 자신의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굳어졌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준태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을 움직이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고 그의 손은 테이블 밑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흘러나가는 순간을 자신의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었죠.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다른 직원이 급하게 들어와 두꺼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김 사장님 방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재무팀에서 발견했습니다.
임원들은 봉투를 열어본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비밀거래 내역, 숨겨진 재단 자금 자료, 그리고 준태의 서명이 적힌 위조된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준태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나는 아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 속엔 이미 무너져 내린 양심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는 준태 앞에 조용히 서서 말했습니다. 준태야, 넌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니? 준태는 손을 떨어뜨리며 얼굴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엔 서늘한 공포와 후회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었고 유일하게 들리는 것은 준태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죠. 그때 은희는 장부를 천천히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밝혀야 해. 가족이든 아니든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은 칼날처럼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은희가 지난 50년 동안 감당해야 했던 억울함과 상처, 그리고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발이 조용히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발은 마치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집안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는 순간을 축복이라도 하듯 부드럽게 회의실 창문을 스쳤습니다. 은희는 눈을 감고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기업 본사 회의실을 뒤흔들던 진실의 파편이 가라앉기도 전에 준태는 마치 숨을 잃은 사람처럼 의자에 풀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서늘한 겨울빛이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스며들며 그의 잿빛 얼굴을 더욱 초라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은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동안 자신을 밀어내고 집안의 모든 것을 움켜쥐며 살아온 동생의 모습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시선을 교차하며 말을 잃은 듯 침묵 속에서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에 쥔 서류를 놓쳤고 누군가는 회의실 밖으로 나갈지 말지 고민하며 문 쪽을 불안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상황을 먼저 정리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준태의 몰락이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었죠. 은희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준태가 앉아있는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공기를 가르는 묵직한 압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태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손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말했습니다. 누나, 제발 잠깐만 기다려줘. 이건 오해고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은 흐려져 제대로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은희는 준태 바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오해? 준태야, 이 모든 문서와 장부, 내가 쓴 메모, 서명. 이게 오해라고 말할 수 있니?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준태의 마지막 변명을 잘라냈습니다. 준태는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어진 눈, 떨리는 입술, 그 얼굴은 어떤 변명보다 선명한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누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누나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진 줄 알았어. 은희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당황도 분노도 완전한 체념도 아닌 그저 오래된 상처가 마지막 흔들림을 일으키는 듯한 조용한 통증만이 그녀의 얼굴에 서려 있었어요. 임원들이 조심스럽게 서로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 정도면 내부 조사와 법적 절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회사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안입니다. 대표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귓가를 스치며 회의실 전체에 긴장과 압박을 더했습니다. 준태는 얼굴을 감싸 쥐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 다 잃을 순 없어. 내가 이 회사를. 그러나 그의 외침은 더 이상 아무도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먹이 테이블을 쿵 하고 내려쳤고 그 힘없는 울림은 그의 몰락을 더욱 선명하게 했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한 걸음 물러나며 준태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넌 아버지가 남긴 걸 지켰다고 믿고 싶었겠지. 하지만 넌 아버지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걸 버린 사람이야. 가족. 그 말에 준태는 마치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몸을 굳혔습니다. 그 한 문장이 50년 동안 서로를 괴롭혀온 상처의 정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준태의 아내가 눈물 젖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준태를 보고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뒤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그 말은 준태의 마지막 지탱점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준태는 결국 의자에 몸을 맡기며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늦어버린 사과는 50년 동안 쌓인 진실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은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회의실 밖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유리창 밖에서 눈발이 한층 더 굵어지며 회색빛 도시 위로 조용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은희도 준태도 둘 다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장면으로 향하고 있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며 기업 본사 밖을 뒤덮기 시작한 저녁, 은희는 회관 입구 앞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찬바람이 코끝을 스쳤지만 그녀의 호흡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던 이 땅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모든 상처와 마주했고 그 상처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흔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은희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내 변호사 조경민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절차 진행해 주세요. 난 준비됐어요. 메시지를 전송하자마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창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회의실 불빛이 마치 긴 싸움의 끝자락을 겨우 붙잡고 있는 듯 흔들리고 있었죠. 그 시각 회의실 안에서는 준태가 경찰과 조사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손에 수갑이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힘으로 쌓아 올린 제국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장면을 지켜보는 그의 눈빛은 공포와 허무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조사팀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재무조작 및 상속 방해 혐의 관련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준태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고 그의 아내는 눈물만 흘릴 뿐 그에게 다가갈 용기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복도 끝에서 잠시 바라보고 있던 은희는 천천히 고개를 떨군 뒤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몰락을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준태였을 뿐이었어요. 본사 빌딩을 벗어나 은희는 고요한 거리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도로 위에는 이미 두께 있는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그 눈을 부드럽게 비추며 도시를 고요한 흰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옛 본가가 있는 마을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를 타지 않고 일부러 걸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와 눈 내리는 소리, 그리고 조용한 밤거리는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어린 시절 기억들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가게 앞에서 뛰놀던 자신, 항상 자신을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어머니, 그리고 아직 어릴 때는 자신만 따르던 준태. 그 모든 장면이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며 떠올랐어요. 본가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은희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눈 위에 찍힌 작은 발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누군가 왔다 간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 발자국은 금세 눈에 덮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50년 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상처와 기억이 이제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희는 대문을 밀고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 위 나무에 쌓인 눈이 후두둑 떨어지며 고요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그녀의 가슴 깊숙이에 잔잔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은희는 다락방에서 찾아낸 장부를 조용히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장부는 이제 더 이상 원망의 기록도 상처의 증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다시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정리의 물건이 되었죠. 은희는 창문 앞에 서서 천천히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자신이 이 집을 떠나던 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짐 보따리 하나 들고 아무도 붙잡지 않던 문턱을 넘던 어린 소녀의 마음. 그 마음은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소녀에게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잘 버텼어. 이제 다 끝났어.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녀의 발목을 붙잡아왔던 억울함, 상처, 두려움이 눈 내리는 밤 공기 속으로 조용히 흩어져 갔습니다. 그 순간 마당 너머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고 은희는 아주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지켜야 할 몫을 찾았고 되찾아야 할 자리에서 다시 서 있었고 무너뜨려야 할 과거를 마침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삶을 오롯이 자신의 의지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죠. 눈은 조용히 내렸고 은희는 고요한 본가 마당 안에서 새로운 내일을 향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 마침내 다시 시작할 자유가 찾아온 것이었다.